환국 시절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, 이 왕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병이었어요. 사람이 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였죠. 그래서 환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거병 해원 문화입니다. 안녕하세요, 김병훈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신규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문화인데요. 바로 명상, 수행 문화입니다.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스포츠 하면 떠오르는 종목이 있죠. 바로 양궁입니다. 우리나라가 양궁 강국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. 양궁협회가 공정하게 잘 되어 있다는 점도 있고요. 그래서 이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과정이 깨끗하다, 공정하다라는 점이 있어요. 오죽하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국가대표 선발되는 게 더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. 또 한편으로는 예로부터 활을 잘 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 DNA가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. 우리 민족을 이 동이족, 동쪽에 큰 활을 잘 쓰는 민족이다라고 불렀던 걸 보면 우리가 예로부터 활을 잘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요즘 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양궁 게임장도 있는데 가서 막상 활을 쏴보면 화살을 똑바로 날아가게 하는 것도 진짜 어렵더라고요. 그리고 또 10중8구라는 말 들어봤죠. 내 말이 10중8구로 틀림없어. 이게 거의 확신에 가득 찼을 때 하는 말인데 이 10중8구라는 말이 10번 쏴서 8번, 9번만 맞아도 만점이다 라는 뜻에서 이 활을 쏘는 문화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예요. 제 대학교 선배가 실제로 국궁을 쏘는 게 취미인 분이 있었는데 언젠가 이 국궁 썰을 풀면서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. 이 활을 쏜다는 건 명상, 수행하는 것과 같다. 근데 이상하게 표적을 맞춰야지 생각하면은 무조건 빗나간다. 이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자세만 정확히 하면 오히려 표적에 맞는다라는 이야기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. 실제로 태백일사 삼신오제봉기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어린 시절부터 독서를 시키고 활 쏘는 것을 익히게 했는데요. 그 목적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닦기 위해서였죠. 이세 부르당군께서 지은 제천노래 이 어화가만 봐도 착한 마음 큰활되고 악한 마음 관역되어 우리 모두 큰활처럼 하나 되어 수많은 관역 꿰뚫어 버리리라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요. 이걸 보면 활을 쏜 목적이 단순히 이런 무기를 쓰는 측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선배의 이야기처럼 마음을 비우고 이 마음을 닦는 명상 수행 과정으로 생활 속에서 늘 행해왔던 걸 알 수 있죠. 이 명상 수행 문화는 활 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익숙한 이 앉아서 명상하는 모습으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. 초대 환웅천왕께서는 배달국을 건국하시고 이 37일, 21일 동안 문을 걸어 잠그고 바깥 출입을 다 차단하고 삼신상제님께 제를 올리면서 명상 수행을 하셨다는 기록이 삼성기에 나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호족과 웅족 이야기에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명상 수행 문화예요. 동굴에서 마늘과 쑥 먹으면서 100일 동안 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. 이 이야기는 실제로는 이 바깥 출입이 금지된 곳에서 웅족과 호족에게 명상 수행을 시키신 이야기예요. 어떻게 보면 이제 시험을 한 거죠. 이 사람들이 신규 문화를 전수받아서 배달국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, 또 이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게 이 수행 문화를 전수를 해준 겁니다. 실제로 이 마늘과 쑥을 먹으라고 한 이유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능이 있기 때문인데요. 추운 동굴에서 수행할 때 오랜 시간 차가운 데 앉아 있다 보니까 몸에 냉기가 들지 않게 마늘과 쑥을 먹으라고 한 겁니다. 이 홍산 문화를 살펴보면 웅족 여왕을 모신 곳으로 추정되는 이 신전이 나오는데요. 거기에 모신 웅족 여왕의 모습이 바로 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수행을 하는 모습입니다. 이것만 살펴봐도 웅족이 수행 문화를 전수받고 배달국과 함께 할 수 있게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. 이 수행 문화는 사실 환국 그리고 환국 이전부터 내려오던 문화입니다. 환국 시절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, 이 왕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병이었어요. 사람이 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였죠. 그래서 환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거병 해원 문화입니다. 이 거병이라는 것은 병을 제거하다라는 뜻이고 해원은 원한을 해결한다, 풀어준다는 뜻이에요.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서로 원한 맺힐 일이 없게 만드는 것, 이게 환국이라는 황금기를 만든 원동력,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는 가장 큰 핵심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럼 환국은 어떻게 거병해원 문화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? 그 비결이 명상수행 문화에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바로 뒷구절에 환인께서 득도하여 오래 사셨다, 그리고 몸을 잘 다스려 병이 없었다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. 이 역대 제왕들은 직접 몸과 마음을 수행을 통해서 건강하게 만들고 그 체험한 방법을 백성들에게 직접 알려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.
사실 이 태백일사에 등장하는 거병해원 이 네 글자가 제 눈에 들어온 건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인데요. 전 세계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혼란에 빠지고 또 이웃과 친구를 의심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면서 이 명상수행을 통해서 거병해원, 병을 없애고 원한을 풀어준 이 환국 시절의 문화를 우리가 주목하고 또 이 명상수행 문화가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오늘은 우리의 신교 문화 중 이 명상수행 문화를 살펴봤습니다. 이 환국 배달을 거쳐서 내려온 수행 문화는 우리 조상들이 항상 옳은 마음, 바른 마음을 가지려 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려는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문화였어요. 그래서 앉아서 수행하는 문화가 전수되어 왔고 또 활을 쏘면서 늘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문화로 전해 내려왔다는 걸 알아봤습니다. 그리고 또 우리 조상들은 사람을 뭔가 가장 처참하게 만든 이 병들을 수행 문화를 통해서 극복해왔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. 요즘 헬스, 필라테스, 요가 등등 몸을 아름답게 가꾸는 문화가 우리에게 익숙하게 자리 잡았잖아요. 저는 오후에 퇴근하고 나면 간단하게 운동을 하는데 이 몸에 활력도 생기고 체력이 느는데 오히려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.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명상수행을 체험해 볼 기회가 와서 오전에는 늘 수행을 하고 출근을 하는데 이 호흡을 천천히 고르게 하고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맑아지기도 하더라고요. 또 전날 생겼던 짜증나는 일, 화나는 일들이 정리가 되면서 아주 경쾌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. 네, 여러분도 오늘 이 신교 문화의 명상수행 문화를 알아봤으니 오늘 하루 좋은 음악 들으면서 내 마음을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? 다음 시간에는 이 신교 문화를 이끌었던 주역, 난가 문화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그때 만나요. 안녕!